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제 조직관리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15번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116번 됐습니다. 인사조직 문제는 한번 보는데 국어에 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조직행동 1번 개인 직무 적합성은 개인과 조직의 특성이 서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과 조직이 각각 추구하는 가치의 상호 일치성. 맞죠? 그냥 그 영어 읽어보시죠. person, job, fit이니까 사람에게 적합한 직무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2번 직무 스트레스가 쌓여 직무 소진으로 기결될 수 있고 역으로 직무 소진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번 인지 부조화를 야기하는 태도나 행동이 중요하거나 부조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동기가 강해진다. 됐습니다. 4번 조직 몰입은 낮은 개인 이익의 상황에서 구성원이 조직 목표 및 가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조직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1번은 틀렸죠. 그죠? 이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개인 직무 적합성이에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 소진은 직무를 하다가 지친 상태니까 그것이 직무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없고요. 그 결과입니다. 결과 변수. 알았죠? 이거 뭐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 반대도 성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를 해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소진의 원인이에요. 알았죠? 그 반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뭡니까? 이 인지 부조화의 여러분 대표적인 그 해결책이 약간의 지각 오류를 야기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담배는 몸에 해롭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게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죠. 내가 해야 될 것과 또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 행동이 다를 때 인지 부조화. 자, 예를 들면 자, 들으세요.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사이 인지가 조화롭지 못하죠. 그럴 경우에는 조직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됐고 4번은 그 낮은 개인 이익이 틀렸습니다. 조직 몰입은요,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모두 다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해요. 알았죠? 조직 몰입입니다. 자, 116번은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스킵해도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의 수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117번 보면 딱 작년 국가직 문제인데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기업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니은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 조직은 인간의 감정적 같은 주관 요소 통제. 딱 봐도 답은 합리적 경제인간이죠. 이 정도는 뭐 기초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이제 드디어 동기부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2017년 인사조직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허처버그는 동기 요인, 성진, 성장, 위생 요인, 보수,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2번 알더프는 상위 욕구에 대한 좌절이 일어날 경우 하위 욕구를 해결하는 좌절퇴행 맞죠? 좌절퇴행. 3번 헤크만 골드에만
직무 특성을 통해 개인의 동기를 직무 자체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특성 이론이고, 포터와 롤러에 의하면 직무 만족이 성과의 직접적 원인이며 노력은 간접 요인이다. 틀렸죠? 밑에다가 E 써시고 대문자로 화살표 P, R, S. 포터와 롤러 이론은 뭐라고요? EPRS죠. EPRS는 E, 노력을 하면 P, 성과를 내고 R, 리워드, 보상이 좋아지면 만족한다는 건데, 결국 이런 관점에서는 노력과 성과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은 성과의 간접적인 요인이고요, 노력은 성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에포트,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근무 성적 1등을 해서 승진을 시켜주면 거기에 동료가 만족을 하면 다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성과를 내는데 노력은 직접 요인이죠. 만족은 노력을 연결해줘서 성과를 연결되니까 간접 요인이죠. 그래서 EPRS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19번, 120번은 쉬운 문제니까, 특히 120번은 여러분 됐습니다. 다정중, 그죠? 환자라 그랬죠? 다정중 환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은 직무 수행에 의미감을 주고, 한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을 주며, 자율성은 직무 수행에 책임감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책임성 인식 밑줄, 그래서 직무 수행의 2번 자율성을 말합니다. 자율성을 말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121번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122번, 요 문제가 이제 수능식 문제인데 됐습니다. 보기에서 직원 A의 동기 특성은 직원 B의 동기 특성과 구분된다.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A.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B. 평가 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 발전이라는 게 여러분 자아실현이다,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A 이론은 딱 봐도 X형 이론이죠. B는 Y형 이론입니다. X. 자, 기억은 맞죠? 성과급은 경제적 보상이니까 X형 인간이죠. 니은 처벌 강화도 맞죠? X인간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관리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적과 승진 제도의 연계성 강화, 리얼, 흥미를 반영하는 직무 충실화. 일단은 4번은 확실하게 Y형 인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니은은 여러분 채찍이죠. 디귿은 당근이죠. 당근과 채찍의 관리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123번 브룸의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확률을 맞았어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2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브룸의 기대 이론하고 크게 관련 없죠? 됐습니다. 개인이 지각
하기에 어떤 특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걸 수단성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등부터 5등까지 승진시켜 줄 거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1등부터 5등이 수단성이고 내가 승진하고 싶은 것이 밸런스죠. 근데 내가 1등부터 5등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를 뭐라 그래요? 기대라고 얘기합니다. 4번 그쵸? 선호에 대한 강도, 특정 보상에 대한 강도, 다시 뭐라고요? 특정 보상에 대한 강도, 이걸 유의성 또는 유인가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124번은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125번 재밌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부름의 기대 이론은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평이하고 구체적인 거 아니죠.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줘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도전적인 즉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죠. 허츠버그 보수는 여러분 위생요인입니까? 동기요인입니까? 위생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은 틀렸고요. 4번 아담스의 형평이론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동일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투입과 산출에 맞는 형평한 또는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답은 1번이죠. 유의성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126번은 사실 답은 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적합한 것이죠. 적합한 것. 자, A 교육청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력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업무 환경의 개선,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그런 것보다는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력이 낮았다는 거죠. 자, 감독 방식이나 작업 조건은 우리 위생요인이라는 거죠. 그죠? 위생요인이죠. 성취감, 책임감, 자아 존중감은 무슨 요인이에요? 동기요인이라는 거죠. 또는 만족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자, 127번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좋았던 문제. 자, 공정성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공정성을 지각해야 행동을 해요. 불공정성을 지각해야 행동해요. 불공정성을 지각했을 때 인지를 바꾸거나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인지를 바꾸는 것은 투입을 줄이거나 또는 중거인물을 바꾸거나 인지를 왜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근무태만, 조직이탈, 근무태만을 한다는 거죠. 자, 1번 투입 변화, 2번 자신의 지각 변경, 3번 이직, 4번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외워야 됩니다. 왠지 가장 바람직한 것은 4번 같지만 4번은 실제로 안 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험 많이 놓을 거예요. 뭘 지각해야 된다? 불공정성. 다시 뭐라고? 공정성이 아니라 불공정성을 지각했을 때 인지를 바꾸거나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128번 됐습니다. 너무 쉽고요. 129번 가시죠. 동기부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알더퍼 ERG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됐을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중시한다. 좌절퇴행 맞죠? 아담스 자신의 노력을 그 결과를 보상과 다른 사람을 여기 무슨 인물이라 그래요? 준거인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행동 동기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맥클랜드 동기는 학습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며 사회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친교, 성취, 성장 욕구로 나눠진다는 거죠. 학습보다는 본능적 특성 X. 됐죠? 요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여러분의 욕구나 동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맥클랜드 이론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맥클랜드 이론은 바로 인간의 욕구는 선험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회화의 산물이다. 다시 뭐라고요?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는 거죠. 배우는 거란 거죠. Learn is a need theory. Learn is a need theory. 그래서 학습된 욕구 이론이다. 학습된 욕구 이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두 개는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30번 별표. 이제 PSM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PSM은 제가 뭐라 그랬죠? MPS, 헌신, 봉사, 즉 공무원들을 스테워드, 청지기로 본다는 거죠. 청지기로 보고 거기에 맞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청지기로서 공직 봉사 동기는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동그라미 치시고,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번이 더 중요하죠.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 다시 뭐라고요? 공공과 민간은 동기가 같다, 다르다. 공공조직의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동기부여 방식을 말하고요. 자, 감성적 차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 자,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은 이것 자체가 가장 좋은 PSM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우리가 합규감으로 따지면 합리적 차원이에요. 아시겠죠? 감성적 차원은 여기 약자 보호, 그죠? 이런 것들이고, 4번 규범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형평, 그죠? 애국심 같은 거 써보세요. 사회적 형평이나 애국심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애국심 같은 것들이 되죠. 그래서 130번 PSM 여러분들이 좀 꼭 공부 좀 하시고요. 자, 131번도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131번. 공정성이론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낮추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한다는 거죠. 2번 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봉급 인상이나 더 많은 직책을 요구한다. 맞죠? 내가 더 산출한, 내가 더 적게 받았다는 거죠. 더 달라는 거죠. 뭐 보상을 더 해달라거나 또는 봉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3번 목표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자 3번 동그라미 X. 됐죠? 4번 중거인물의 교체 밑줄.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처럼 127번에 보면 재산정을 요구한다든지, 이거 앞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7번에 봤던 것처럼 재산정을 요구한다든지 목표를 변경시킨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는 없다. 알았죠? 요거 앞으로 시험에 좀 많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뭐 밑에 것도 하나 있습니다. 132번 보면 공정성 이론에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뭘 주려는 거요? 투입 감소죠. 나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거. 투입은 내가 일했던 시간을 말하고요. 산출은 내가 받은 걸 말해요. 알았죠? 자, 중거인물을 배운 이런 거 없어요? 중거인물을 배운 이것도 없다. 알았죠? 다시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목표를 변경한다. 투입 산출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업무 방식을 배운다. 이런 거 없다. 4번 이게 바로 인지 왜곡이죠. 제가 이거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딸이 맨날 그러죠. 왜 오빠는 세뱃돈이 5만원이고 왜 나는 3만원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빠는 중학생이고 너는 초등학생이잖아 그러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요? 뭐 책임이나 공부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죠. 다른 비교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뭐의 교체? 증거인물의 교체죠. 증거인물 교체죠. 공정성 이론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3번요. 134번은 넘어가고 135번 한번 보시죠. 스키너가 강조했던 행태주의자들의 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은 뭡니까? 레인포스, 강화죠. 강화는 좋은 거는 무슨 강화? 적극적 강화. 적극적 강화를 하다가 안 하는 것은 소거나 제거라 그랬죠. 자, 처벌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은 무슨 강화? 소극적 강화죠. 소적 강화죠. 이게 조금 어려우면 134번처럼 놓습니다. 위에 한번 가보시죠. 강화 이론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다시 뭐라고요? 강화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것은 1번 고정 간격 강화는 부하들의 빈도는 고정 간격이 아니죠. 빈도는 변동이죠. 고정 간격은 여러분 매달 25일이죠. 일을 잘했던 못했던 매달 25일. 빈도는 변동입니다. 변동. 2번 변동 비율 강화는 불규칙한 비율 등의 성과에 따라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 일정에 맞춰 하는 것은 고정이죠. 강화 일정에 맞추는 것은 고정이고요. 변동은 위에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뭐에 따라서 빈도나 횟수에 따라서 강화를 하는 것이죠. 3번 스키너는 칭찬, 소거, 출산 장려급제 같은 적극적 강화. 일단은 3번은 거기 소거는 틀렸죠. 소거는 적극적 강화가 아니죠. 됐습니다. 4번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인 소극적 강화에는 됐죠. 강등 면제, 육아 부담 제거. 뭐 말 자체가 읽어봐도 제거가 되겠죠, 그죠?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게 그죠? 134번 다시 봅시다. 2번이면 자, 일단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136번하고 137번. 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138번까지도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답을 보면 너무 쉬운 거고요. 139번 보시죠. 옳은 것은 마슬로우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나 하위 욕구인 생리 욕구,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서 지속된다라고 주장했다. 틀렸죠? 이게 여러분 마슬로우는 한번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동기로서는 의의를 상실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2번 허츠버그 이원론은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을 방지하는 효과,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되면 강한 동기 요인이 된다 안 된다? 동기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다. 자, 다음 알더퍼 ERG 머슬로의 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아주 완벽하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명시적 욕구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복수 욕구 됐죠? 한 행동을 그죠? 머슬로는 하나의 행동은 꼭 하나의 욕구로 설명하지만 알더프는 하나의 행동을 여러 가지 욕구로 설명한다는 거죠. 4번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에서 공식 조직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서 미성숙 성숙은 누구 이론입니까? 아지리스 이론이죠. 미성숙 성숙은 아지리스 이론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140번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게 좀 짧으면서도 재밌는 문제죠. 옳은 것은이네요. 1번 머슬로우 5단계 상위 욕구 수준에서 후퇴할 수 있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좌절퇴행은 알더퍼 이론의 특징이죠. 2번 알더퍼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가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2번이 맞네요. 3번 헐처버그 감독자의 관계는 만족 요인이에요, 불만족 요인이에요? 불만족 요인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위생 요인이고 됐습니다. 만족 요인은 1.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죠. 4번 포털 롤러의 업적 만족이 일어난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는 거고, 아니죠? 옆에서 보시죠. 다시 EPRS를 쓰면 그죠? 됐습니다.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어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죠. effort.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140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141번. 자, 요 문제가 좀 해설을 보고 봐야 되는데, 켈리의 기인 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걸 기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를 판단하는 이 과정을 귀인이라고 그래요. 원인의 기착의 줄임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기착될 것이냐. 됐죠? 특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특이성이 아니라 합의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사람들이 그거보다 여러분, 자 이거 앞으로 언젠가 놓을 겁니다. 재밌죠? 거기 해설을 같이 한번 보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볼까요? 켈리의 기인 이론은 인간의 지각 과정을 통한 원인의 기착, 기인을 연구하는 건데, 인간이 기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한대요. 그래서 저는 외워버렸거든요. 합특일이거든요. 합의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이성은 사건의 독특성을 말하고, 일관성은 시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자,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행정학 과목만 F면 행정학 선생님이 문제겠어요? 아니면 그 학생의 문제겠어요? 행정학 과목만 F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은 높다는 거니까 외적 기인인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내적 기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학 과목만 F면, 봐봐요. 잡아. 다른 과목 다 F면 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학 과목만 F면 뭐의 문제요? 행정학 교수님의 문제죠. 그는 외적 기인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 쉬워요. 합의성은 다른 사람도 다 F면 행정학 교수님의 문제지만, 나만 F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죠. 그리고
자 보세요.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연속적으로 F면 그거는 뭐의 문제겠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경우에만 F면, 이번 시험에만 F면, 그렇죠, 환경, 외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을 말하고요. 자, 켈리어의 긴 그 밑에 줄에 특이성이란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말하고요. 2번 근본적 기인 오류는, 자, 근본적 기인 오류는 타인 밑줄, 타인 내재 밑줄 치시고, 됐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됐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자기 탓인데, 자기 고향적 편향 밑줄, 이기적 착오라 그럽니다. 이기적 착오, 이기적 착오라 그러는데, 이게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방금처럼, 자, 예를 들면 합격을 했다는 것은 시험이 쉬워서,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합격했을 수도 있죠. 근데 걔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을 수도 있죠. 요거는 외적 또는 외부 기인이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기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거는 내적 기인,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거죠. 자, 봅시다. 나하고 친구가 있는데 합격 있고 불합격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인지에 엄청난 오류를 보이는데, 자, 타인을 볼 때는, 자, 내 친구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시험이 너무 쉬워서 붙었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붙다 그러고, 걔가 떨어지면 걔 열공 안 해서 떨어졌다 그러지만, 내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봐봐, 합격이라는 걸 원인을 찾아갈 때 외적 기인을 찾았으면 여기도 외적 기인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열공했다는 거는 뭡니까? 내적 기인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내가 떨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기침 콜록콜록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집중 못했다 그러는 거야. 얘는 외적 기인이죠. 어디가 이기적이에요? 여기가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서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141번. 자, 특이성은 같은 사람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합의성이라 그랬죠. 특이성은 사건이에요. 사건. 방금처럼 행정학만 그죠? F냐, 이게 특이성이고. 2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할 때 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내적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근본적 기인의 오류라고 얘기한다. 됐습니다. 4번 어떤 부서에서 특정 직원만이 일을 소란스럽게 하며 매주 여러 번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 직원의 내적 요인을 판단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됐습니다. 맞죠? 됐습니다. 방금처럼 그 직원만이니까 합의성이 없는 거죠. 네,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소란스럽게 하면 그 어떤 조직의 문제잖아요. 걔만 소란스럽게 하면 걔의 문제지. 그리고 계속 잡아요. 자, 여러분, 자, 시험 4번을 봤는데 4번 다 F야. 그러면 한 번만 F인 경우에는 그 시험이 꽤 어렵다고 보시는데 계속 F면 걔의 문제죠. 그죠? 됐습니다. 4번 자신의 성공은 주로 능력 또는 내적인 요인을 찾는 반면 실패 원인은
이렇게 외적인 사람, 이거는 셀프 필핑이 아니라 뭐라고요? 셀프 서빙. 이기적 착오, 위기적 착오 됐습니다. 위기적 착오죠. 됐습니다. 오케이. 2번은 왜 틀렸죠?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내적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어렵죠. 언젠가는 켈리의 긴 이론이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142번은 종합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